전설야담, 농부와 도적, 그리고 하인. 조선 정조 임금 때 정씨 선비가 경기도 광주고을 경안천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. 정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독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얼마 되지 않는 농토에 손수 농사를 지으면서 고단하게 살았습니다. 하루는 아침 일찍 큰 길가 논에서 일하고자 황소를 몰고 들러나가는데 때마침 대갓집 종으로 여겨지는 건장한 사내가 좋은 말을 타고 바람처럼 달렸습니다. 정씨는 그 모습을 무심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. 이른 아침에 빨리 달리는 걸 보니 간밤에 급한 일이 생겼나 보군. 그러면서 얼마쯤 걸어가노라니 길가에 떨어져 있는 보자기 하나가 보였습니다. 저게 뭐지? 이런 한 길에 누가 보자기를 떨어뜨렸지? 정씨는 몰던 손을 멈춰 세우고 지게를 벗어 길가에 내려놓고는 허리 굽혀 그 보자기를 집어 들었습니다. 뭐가 들었기에 일이 무겁지? 정씨가 한 손으로 들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보자기를 풀어보니 놀랍게도 은덩어리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정씨 머리에 조금 전에 말 타고 지나간 사내가 떠올려졌습니다. 옳거니 그 젊은이가 어딘가로 전해주러 가다 실수로 떨어뜨린 게로군. 정씨는 그 은을 본래대로 보자기에 싼 다음 길가에 흙을 파고 묻어 보이지 않게끔 했습니다.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그 젊은이가 천천히 말을 몰고 돌아와 길가를 유심히 살피더니 근처에서 일하는 정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. 아침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요. 정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젊은이가 물었습니다. 그렇다면 마침 잘 되었구려. 혹시 저 한 길에서 뭔가 떨어진 물건을 보지 못했소? 정씨는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습니다. 아니, 못 봤다오. 도대체 뭘 잃어버렸소? 나는 사실 충청도에 사는 대상집 종입니다. 주인 어른께서 서울집을 팔아 그 값을 받아오라고 시켰기에 오늘 새벽에 집값을 은으로 받아서 부지런히 말 타고 달리던 중 그만 잃어버렸습니다. 이 부근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만약 당신이 보관하고 있다면 은값 500냥의 절반을 드릴 테니 내주셨으면 합니다. 그 은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주인에게 목이 달아날 겁니다. 이에 정씨가 확인하고자 물었습니다. 그 은을 어디에 어떻게 싸서 묶었소? 황금색 보자기에 넣어 묶었습니다. 정씨는 그 말을 듣고 젊은이를 임자로 판단해 보자기를 묻어놓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. 아침에 소를 몰고 가다가 내가 발견했고 그 전에 젊은이가 말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오. 일단 여기에 묻었고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자세히 물어봤으니 오해하지 마오. 젊은이는 땅을 파서 보자기를 꺼낸 뒤 맞다고 기뻐하더니 이내 정씨에게 은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약속대로 절반을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정씨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. 이봐요. 젊은이. 내가 은을 탐냈다면 이렇게 돌려주겠소? 난 그런 것에 욕심 없으니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어서 가시오. 나도 해지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한다오. 마땅히 할 일을 마친 정씨는 돌아서서 일하러 갔는데 웬일인지 젊은이는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길가에 앉아 멍하니 한참 있었습니다.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다가 하늘을 한번 보기를 반복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정씨가 일하는 곳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. 어르신, 소인은 제 상댁 종이 아니라 도적이고 어젯밤 서울의 한 부잣집에 들어가 말과 은을 훔쳤습니다. 뜻밖의 고백에 정씨가 놀란 눈으로 쳐다볼 때 젊은이가 이어 말했습니다. 기분 좋아 새벽에 술을 몇 잔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신나게 말을 달리다가 은이 떨어지는 줄 몰랐습니다. 아까 내가 돌려주었지 않은가? 나는 가난해서 더는 줄 게 없다네. 그게 아닙니다. 정씨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눈만 껌뻑이자 젊은이는 반성하는 말을 꺼냈습니다.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어르신은 이렇게 선량한데 나는 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때로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됐는지
매우 부끄럽습니다. 아마도 어르신은 선비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러신지요? 그렇다네. 나는 양반가에 태어났지만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 과거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농사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네. 저마다 상황에 맞게 살아야 하니까 말일세. 정 씨의 말을 들은 젊은이는 곧 보자기를 풀어 은을 돌멩이로 두들겨 잘게 부순 다음 모두 던져 흩어버렸고 또 자기의 짐에서 비단을 꺼내 찢어버렸으며 말에 고삐를 풀어 멀리 달아나게끔 쫓아 보냈습니다. 그리고는 정 씨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. 어르신, 소인이 곁에서 한평생 종노릇을 하겠으니 부디 물리치지 마시고 소인을 좋은 사람으로 인도해 주소서. 아니,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? 나는 가난한 데다 집이 좁고 양식도 부족해서 종을 부릴 수 없으니 달리 갈 곳을 찾아가게. 마땅한 곳이 없으면 부잣집으로 가서 사정 이야기해서 머슴살이라도 하고. 어르신,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소인은 가족이 없으니 헛간에서라도 잠자며 일을 돕겠습니다. 제발 물리치지 마시고 소인을 데려가 주소서. 정 씨가 여러 차례 거절하고 타일러스나 젊은이는 마냥 버티고 섰습니다. 정 씨는 할 수 없이 젊은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집 앞에 허물어져 가는 빈집을 거처로 삼도록 했습니다. 이때부터 젊은이는 정 씨 집 농사일을 도왔고 일이 없을 때는 밤낮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집신을 삼아 팔았으며 사러 오는 사람에게는 그 값을 말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. 단단히 마음을 고친 젊은이는 남의 물건을 일절 탐내지 않았으며 항상 성실히 일했습니다. 이렇게 지내는 동안 정 씨는 옛날 윗대 조상이 큰 벼슬을 한 혜택을 입어 은관으로 벼슬 자리에 나아가 전라도 임시령감으로 부임했습니다. 감축드리옵니다. 젊은이는 부임직까지 정형감을 따라가서 정성으로 받들었으며 늙을 때까지 평생 정씨 곁을 지켰습니다. 한편 영조 때 이조 판서를 역임한 정실의 손자 정광은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적에서 자발적으로 하인이 되어 일생 정직하게 산 사람 얘기를 자세히 말했다고 하며 정광은 가문은 관동 별곡을 지은 송강 정철의 후손인 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농부 출신의 정형감은 이 집안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